안경. 내가 원래 눈화장을 좀 하는 편인데 헤드위부터 말 없는 안경이야. 마스카라 대고. 이거보다 비싼 거 그거 쓴 건 힙베이스 최용종 씨가 술을 먹고 잃어버렸지. 힙베이스 최용종 씨가 술을 먹고 잃어버렸지. 지금 우리는 마스크를 저기 카메라 직원을 쓰고 있고 저는 말해야 돼서 마스크를 안 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람이 굉장히 없는 공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자. 자, 이곳은 합정의 관광 명소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연이라고 기독교와 천주교 전도하시다가 그때 대원군 시절인가 돌아가신 분들이 여기 많이 묻히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언더우드 선교사도 여기 있고 저쪽 카톨릭 쪽 성지로 가면 김대건 신부 그 동상도 있고 약간 그래요. 그래서 제 집이 집값이 오르지 못하는 이유가 이 관광 이게 있기 때문에 제 집이 집값이 오르질 않아요. 개발을 할 수가 없지, 이런 게 있으면. 어쨌든 거룩한 곳이니까 잠깐 여기서 조용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빨리 감기야겠다. 자, 이렇게 서울 시내에도 이렇게 고즈넉한 곳이 있습니다. 합정역에 이런 곳이 있는 거 잘 모르시죠? 잔디 있어요. 그린이 좀 있습니다. 저는 자연을 매우 좋아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손을 탄 자연을 좋아해요. 저렇게 잔디도 깎여 있고 여러분들 자연 하면 이런 광경까지 저랑 동일하실 거예요. 여기까지 좋아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군대 가가지고 산 뒤에 가서 뭐 삽질하다 보면 그 자연이 저희한테 그렇게 친화적이지 않다는 거 알 겁니다. 그 수많은 산모기, 풀벌레, 풀도 고르고 화장실 없고 와이파이 다 저희들은 모두 이렇게 인위적인 자연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같이 다 같이 자연주의자가 됩시다. 인위적인 자연주의자. 아이들 뛰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저 아이들 뛰노는 곳을 가지 말고 여기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앉아서. 저기 햇빛 있는 데가 더 좋은가? 우리 사원은 햇빛을 참 좋아해요. 저는 햇빛을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햇빛 알러지가 있어요. 여기도 얼마 전에 없던 거 이렇게 소포 올라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잖아. 여기 앉아, 여기. 그래서 오늘 할 얘기가 뭐야?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소스오디오 수입한 지 몇 년 됐죠? 소스오디오는 한 2012년 그루브교랑 아마 비슷한 시즌이 아니었을까? 아니 뭐 소스오디오가 생각나서 그런 건 아니고 요즘 베이스 라인들이나 이런 거 들어보면 복고가 유행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당시에 사용하던 베이스에 사용되었던 뭐 이펙트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관심들을 가지시는데 전하 대표님이나 거의 10수년 전부터 페달보드를 꾸려온 사람이잖아요, 베이스에. 근데 저보다 베이스 페달보드는 먼저 꾸리신 걸로 기억하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이펙트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페달보드를 꾸리셨냐고 하면은 그건 되게 웃긴 거고, 페달보드가 없던 시절부터라고 봐야 되는데, 내가 92년인가 3년인가 쯤에 그 당시 때 드럼을 쳤던 친구 하나가 여름방학 기념으로 우리 추억을 만들자고 밴드를 하자고 했었는데, 난 그때 통기타를 칠 줄 알았는데 기타를 잘 치는 친구가 있으니까 넌 베이스를 쳐라 해서 낙원상가에서 모킹보드 누구냐, 모킹보드 맞나? 딱따구리 그 있잖아, 히데 그 시그네처처럼 삐시리치처럼 생긴 건데 모킹보드라는 디자인이 있어. 그 카피에 베이스를 낙원에서 뒤통수를 맞고 삽니다, 제대로. 그래서 그 베이스를 사서, 자 그래 그럼 베이스를 샀으니까 우리 첫 번째 곡이 뭐야 했는데, 저한테 처음 들어온 인생 첫 카피 곡이 메탈리카의 폼 드 벨톨스였어요. 근데 그 메탈리카의 폼 드 벨토스를 쳐보자 했는데, 제가 음악적인 지식이 별로 없다 보니까 친구한테 야 그럼 이거 어떻게 쳐야 되냐 하니까, 당시 신촌에 백스테이지라는 곳이 있는데 지금 버즈비 정도 자리예요. 거기서 돈을 주고 커피는 그때 안 마셨지만 고등학생이었는데 술을 못 마셨지만 그와 비슷한 가격으로 컵라면과 콜라가 5,000원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거기 들어가 앉아있으면 뮤직비디오를 무제한으로 틀어볼 수 있었어요. 그때 이제 메탈리카의 폼 더 벨토스를 어떻게 연주하는지 처음 본 건데, 그때 제가 그게 처음 본 클리프 버튼의 영상이었어요. 왜 점점 멀어지지? 아재 토크라서 멀어지는 거구나.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 날려버리면 안 되는데. 클리프 버튼이 거기서 연주할 때 폼 더 벨토스 앞에 인트로에
굉장히 이펙터 사운드가 들어있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뭐 모레이였겠죠. 그래서 퍼즈와 계열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당시에 그런 지식은 없고, 그런 사운드를 내고 싶다라고 하니까 기타리스트가 나한테 제안한 게 크라이베이비와 보스 메탈존이었어요. 아예 기타 메탈존을 베이스에 꼽는 거였지. 그러니까 이펙터 지식이 없고 그 소리 내고 싶으니까 좋아해서 산 게, 또 낙원상가 가서 메탈존과 크라이베이비 기타용을 사옵니다. 그때 그 말을 똑똑히 기억해요. 그 점원분이 이거 베이스에 써도 되는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써도 되지, 안 될 건 없지. 그 점원이 어디였죠? 아닌가? 할인가? 하여튼 전통의 오래된 악기점이었습니다. 이거 삐처리 되는 거겠지. 그때부터 저의 이펙터 인생인데, 자, 저의 첫 번째 이펙터가 공교롭게도 크라이베이비와 메탈존이라는 디스토션과 필터라는 숙명을 그때부터 만난 거죠. 그래서 저는 페달보드 얘기를 하자면 페달보드가 없던 93년 시절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베이스 치면서 이펙터에 대한 관심이 그다지 크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쭉 지나왔어요. 군대까지 제대를 했죠. 자, 그 다음도 듣고 싶나? 이거 계속 편집할 거잖아, 뒤로. 그 다음에 이펙터에 관심이 가지게 된 시기가 뭐냐면, 2부의 작곡가로 유명한 G 고릴라 형님이 있습니다. 2부가 4집 이후에 정규 멤버들이 다 흩어졌어요. 5집이 또 세현이 형 이름으로 단독으로 나오긴 했지만, 그때는 뭐 세빈이라든가 다른 멤버들이 좀 들어갔던 거고, 오리지널 멤버들은 아마 4집 이후로 거의 흩어졌을 겁니다. 그때 고릴라 형이 자기 싱글 앨범을 준비 중이었는데 밴드를 하고 싶어 했어요. 자기가 메인 보컬인 걸로.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2장의 앨범을 냅니다. 로튼 오렌지랑 미드나잇 블루 2장의 앨범을 내는데, 그때 그 형이 작곡을 할 때, 그 다음에 카피곡을 우리한테 요구할 때 뮤즈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곡 안에서도 뮤즈 냄새가 많이 났고 뮤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곡을 연주하고 카피하고 그 형이 찍어놓은 거를, 데모를 기반으로 듣다 보니까 베이스가 좀 신스적인 사운드, 그러니까 단순한 디스토션 아니고 그런 사운드를 요구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뭐냐, 이 일렉트로닉 하모닉스의 베이스 신스, 마이크로 신스인가 그게? 그래서 냅다 그거 이만한 거 사왔는데, 그 당시 때 제 중 호주머니 가격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비싼 가격이었어요. 5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 할인으로 45만 원에 사왔습니다. 그거는 제1악기였던 것 같아요. 제1악기 물건이 없었는데 제1악기에서 가져와 준 것 같아요. 어쩌면 그건 현엽이 형일 수도 있어요. 위락에 그 당시 때 계셨습니다.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제 기억이 틀릴 수도 있어요. 하여간 어디선가 나무 상자로 된 그 일렉트로 하모닉스를 가져왔는데, 도대체 이펙터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게 그냥 신스 소리가 나야 되는데 디스토션 아닌가 했는데, 제가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없었기 때문인데, 그 당시에 써있던 뭐 소우, 사인, 뭐 옥타브, 마이너스 1, 2, 그 다음에 뭐 디스토션, 그 다음에 필터의 속도, 이런 걸 조절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한번 만졌어요. 그 신스 이펙터 디스토션처럼 썼습니다. 그러다가 너 만날 때쯤인 것 같은데, 그때쯤은 본격적으로 이제 베이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자미로카이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자미로카이를 그때 좀 좋아해서 계속 카피를 하고 있었는데, 신스 베이스 사운드가 많이 들어가는 걸 알게 돼서 저거를 어떻게 하면 라이브 때 재생할 수 있을까. 나는 건반을 이렇게 잘 치지 못하니까. 그때 마크 베이스의 슈퍼 신스가 나온 걸 봤습니다. 그 앞에 마이크로 큐트론도 쓰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뮤트론도 있었고 큐트론도 있었고, 근데 이제 뮤트론은 금방 방출됐어요. 비쌌고 무거웠어요. 그 다음에 110V였어요 치명적으로. 그래서 잘 쓰지 않고 바로 팔았고, 큐트론이 좀 작아서 이제 페달보드에 올릴 정도에서 큐트론을 썼는데, 그거를 썼을 때는 이제 지고릴라 시절하고 또 겹치네. 그 당시 때 레드 핫 칠리 페퍼스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엠벨럽 필터 사운드가 여기 쓰인다는 걸 알아서 그때 엠벨럽 필터를 처음 샀는데, 그때 저의 빈약한 지식으론 LP, BP, HP가 있으면 LP는 로우인 것 같고 HP는 하이인 것 같은데 BP는 뭔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여기도 역시 뭐 Q랑 이런 게 뭔지 아무것도 몰라서 대충 돌려서 좋은 거 썼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신스 베이스 이펙터를 이제 마크 베이스를 그때부터 이제 컴퓨터로 조작하는 거에 대한 묘미를 알았는데, 마크 베이스가 그게 USB로 연결돼서 컴퓨터로 좀 더 많은 걸 조작할 수 있게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빈약하지만. 근데 그때 안 게 옥타버, 디스토션, 필터가 3개가 합쳐지면 베이스 신스 사운드를 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베이스 신스 이펙터들은 옥타버도 결국 되고 필터도 되는 이펙터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내가 엠벨럽 필터 사운드를 굉장히 좋아하니까, 왜냐하면 시작이 뭐였다고? 클리프 버튼의 폼 더 벨토스였거든. 그때 내 처음에 베이스 이펙터는 디스토션 걸린 와우 사운드, 퍼즈와 클리프 버튼이 하는 거. 어쨌든 간에 엠벨럽 필터를 굉장히 처음부터 그렇게 접해서 그런지 저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돼서 쭉 왔는데, 엠벨럽 필터 기능이 신스에도 들어있다면 결국에는 신스를 사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마크 베이스 신스까지 간 거죠. 그리고 그 원리를 그때 조금 알았어요. 옥타버, 디스토션, 필터가 있으면 신트 사운드를 어느 정도 낼 수 있다는 걸 알아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구장창 약간 세션 시절이라서요 이펙터 쓰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 다음에 김종서 형 밴드 잠깐 들어갔다 나오고, 그 다음에 부활의 재혁이 형, 지금 안 계시지만 그 당시 때 부활의 재혁이 형의 도움으로 SG 워너비 등 각가지 가요 세션을 하면서 헤드위까지 입성해야 되는데, 거기서 주로 써봤자 많이 쓰는 건 디스토션 정도였고 필터를 쓰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때 또 저의 이펙터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축소됐었습니다. 대신 베이스 좋은 거 사는 거에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비싼 돈 주고 포데라, 스미스, 알레바코폴로 다 샀죠. 알레바코폴로 이놈의 새끼 그냥. 그 다음에 네가 개입하잖아. 그 다음에 내가 장사 시작할 무렵에 2012년경, 내가 2011년부터 했으니까 2012년경에 그 당시 때는 사원이 아니었죠. 저 친구가 네가 말해. 핫핸드를 어떻게 찾은 건지는 난 모르니까 네가. 여느 때와 같이 유튜브를 찾고 있는데 그냥 뭐 어디 희한한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뭘 이펙터를 봤더니 알고 보니까는 소스 오디오라고 그런 회사가 있다고. 그래서 저는 보통 희한한 거를 못 참고 남들과 공유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 사부님과 함께 나눴죠. 이런 게 있더라, 한번 들어보시라 라고 했는데 솔직히 그때 첫 반응이 그렇게 막 시원치 않으셨어요. 맞아. 그렇게 뭐 이거 되겠어? 약간 이런 느낌. 나는 베이스나 할란다 이랬었는데, 그때 내가 매부라는 팀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네가 말한 게 떠오른 거지. 네가 소개하고서도 한참 지나고였을 거야. 그걸 나도 이제 지켜보니까 매부는 팀 이름에서 알다시피 메가 일렉트론 볼트라는 뜻이고, 전자음악을 어떻게든 락 음악을 결합시켜보겠다는 거대한 포부가 있던 팀이었는데, 그 당시 때 드럼 이성현, 보컬 기타 박웅, 신스의 조태훈, 그 친구가 이제 사장이죠. 그 다음에 DJ로 김신일 군까지 해서 상명대학원 사람만 4명이 포함된, 제가 2011년인가 12년에 대학원에 갔으니까 그렇게 모여서 음반을 만들게 되는데, 그 당시 때는 덥스텝이라는 게 되게 유행했어요. 근데 덥스텝의 묘미는 뭡니까? 베이스가 드랍되는 거랑 비트가 하프 비트 되는 거 하면 뿡 하면서 떨어지는 그 베이스 사운드와 와블 베이스라고 하죠. 워워워 소리가 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발로 구현한다는 건 사실상 필터를 발로 구현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속도가 바바바바 이러면 되는데 바바바바 이러면 더블 베이스지. 그런 발이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익스프레션 컨트롤의 방식으로는, 페달 방식으로는 그걸 사운드 재현할 수 없다는 생각에 그때 브래드 스친 추천한 그 핫핸드. 그래서 그 비디오 뒤져보니까 이제 엔벨롭 필터와 멀티웨이 디스토션 2개 이펙터를 이용해서 손에 반지를 끼고 흔드는 걸, 열심히 흔드는 걸 봤습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매부 치면 제가 그렇게 엄지에 절대 반지 끼고 흔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배웠던 디스토션과 필터가 있으면 디스토션으로 물을 더럽게 만든 다음에 필터로 정수하면 정수 효과가 확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쉽게 개념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디스토션과 필터로 신스 사운드를 이렇게 덥스텝 비슷하게 나오는 그런 와블 베이스를 제안하면서 했었는데, 그 당시 때 제가 상명대학원에서 윤상 교수님 수업 도강하고 사운드 신세시스 수업이 있어서 그걸 들으면서 본격적으로 VST 플러그인으로 필터를 쓰는 법을 익혀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때 이제 사운드 신세시스 수업을 하게 되면 약간 무급 플러그인들의 카피 방식들, 서브트랙티브 신세시스라고 해서 제일 쉬운 거 있어요. 그거를 이제 무급 이펙터 카피를 통한 플러그인을 통해서 수업을 했거든요. 다 하드웨어를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거기서 LFO, 그러니까 모듈레이션 하는 LFO 방식, 필터, 엔벨로프의 개념. 나는 엔벨로프가 오토와우랑 동일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 엔벨로프는 시간에 따른 뭔가의 변화였는데, 뭐 또 LFO는 로우 프리퀀시 오실레이터 이런 것도 배우고,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배우기 시작하는데, 뭔가 아쉬움이 이제 실제로 있었던 게, 신스를 컴퓨터로 플러그인을 만들면 훨씬 좋은데 왜 베이스로 이게 구현이 안 되니까 파라미터들이 좀 답답했어요. 예를 들어서 엔벨롭 필터는 필터의 엔벨롭의 모양을 그릴 수 있는데, 엔벨롭은 앰프 엔벨롭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에 따른 볼륨의 이것도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제어하는 이펙터도 힘들고 없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신스 사운드를 만들려면 옥타버 디스토션 엔벨롭 필터를 한 방에 빠바박 해야 되는데, 우리 그 톤가입에서 나온 그 에피소드 보신 적 있으시지만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되더라고. 그때 이제 소스 오디오가 이제 나를 이제 디스트리뷰터로 만든 어떤 그런 큰 그림이 나왔던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 당시 때 막 허브 이런 시스템들이 나와서, 컨트롤러들이 나와서 그것들이 좀 미디 풋 컨트롤러 한 방에 되게 이렇게 나왔었죠. 그때부터 좀 더 필터 매니아의 길로 가기 시작한 것 같아. 근데 이제 여러 이펙터 회사를 가지 않고 소스 오디오 딜러다 보니까 소스 오디오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필터를 보면서 이제 내가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건 엔벨롭 팔로워, 그러니까 엔벨롭의 그래프, 엔벨롭을 어디로 보낼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엔벨롭을 필터에도 보낼 수 있어야 되고, 오실레이터, 그러니까 베이스 톤 드라이 자체도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가능한 이펙터는 C4 하나고, 스펙트럼은 엔벨롭에만 보내죠. 근데 저는 스펙트럼도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좀 따로 얘기해야 되는데 가면서 얘기할까? 왜 그러냐면, 스펙트럼은 내가 옛날부터 구현하던 옥타버, 디스토션, 필터 세 가지가 하나에 들어간 방식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전통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이고, 뭔가 베이스의 오리지널리티 그래도 지키고 있다는 느낌이 있고, C4는 사인 웨이브나 스퀘어 웨이브, 뭐 소우투스 등을 이용해서 실제로 소리들을
신디사이저 있는 소리를, 그러니까 C4 있는 소리를 끌어다 쓰니까 베이스의 오리지널은 좀 사라지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C4로 치게 되면 건반 치는 것 같거든. 그래서 처음에 저도 프리셋 만들 때 처음에 삽질했던 이유가 이걸 이펙터가 아니라 그냥 신스라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그치, 이걸 마스터 건반이라 생각하고 제가 그냥 이거를 그냥 피치 조절 생각하고 계속 그걸로만 하다 보니까 자꾸 그 구렁텅이가 빠지더라고요. 되게 이상하게 만들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처방을 해줬지. 다음에 그 비디오 볼 수 있어? 내가 처방해준 거? 이쪽으로 가야 돼. 우리는 음지의 길로 가자. 그래서 지금에 봤을 때 여러분들 혹시 궁금할지 모르겠지만 필터를 살 때 뭐 여러분이 좋아하는 소리가 나는 하나 이펙터를 사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뭐 그런 것도 좋은데, 저같이 신스랑 필터의 매니아라면 그 엠벨럽 필터가 갖고 있는 필터의 개수, 얼마나 많은 필터를 가지고 있느냐, 예를 들어 아까 말한 로우 패스 필터, 하이 패스 필터, 밴드 패스 필터, 이 세 가지는 기본이겠지만 이거보다 더 많은 게 좋아요. 왜 뭐냐면 로우 패스 필터일 때 경사도가 몇이냐 해서 2폴 로우 패스, 4폴 로우 패스, 6폴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을 수 있고, 하이 패스도 역시 경사도에 따라 그렇게 정할 수 있고, 밴드 패스도 얼마나 그 폭을 좁고 넓게 내로우냐 와이드냐를 정할 수도 있어야 되고, 콤보 필터 등도 있고 너치 필터도 있을 수 있죠. 되게 다양한 종류의 필터가 이미 컴퓨터로 구현이 돼요. 근데 실제로 하드웨어로 그걸 구동하는 이펙터가 있느냐? 있지. 스펙트럼, C4.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가격에서 엠벨럽 필터를 살 거면 제가 볼 땐 스펙트럼이 상당히 우위에 있죠. 왜냐하면 아까 말했지만 신스 사운드 같은 거 낼 때 뭐 필요하다고 했어요? 디스토션, 옥타버. 근데 들어있잖아. 심지어 2개가 들어있잖아. 옥타버가 마이너스 1, 2, 플러스 1까지 재현하는 옥타버가 2채널로 들어가 있잖아. 원래 드라이를 쓰게 되면 3개까지 쓰겠지. 드라이, 옥타버 1, 2까지. 그러니까 사실 52, 그러고 보니까 누가 스펙트럼 52 프리셋도 올렸던데, 스펙트럼으로 한 거. 나는 더 똑같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 사람이 만든 거보다. 그게 사람 터치마다 달라서 사실 그거 받아서 좀 수정해야 돼. 왜냐하면 들어간 입력값이 사람 터치마다 달라서 사용하는 악기가 다르니까. 그건 당연히 인풋 볼륨에 따라서 이제 반응이 다르니까 수정을 좀 해야죠. 여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펙터를 저에게 와서 뭘 사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 베이스로서 뭘 사야 돼요? 하면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메탈리카의 클리프 버튼이 머리 흔들면서 퍼즈 와를 보는 것으로 이펙터를 시작하기 때문에 저는 디스토션, 그 다음에 엠벨롭 필터, 신스 사운드를 위해서 옥타버까지 3개를 추천하는데, 이 3개를 하나로 묶으면 스펙트럼. 또다시 악기 판매 얘기로 가는구만. 자, 그렇게 해서 쓰면 보다 재밌는 음악 생활을 하는데 좀 재미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베이스로 그냥 둥당둥당 하는 것도 재밌지만, 레드 핫 칠리 페퍼스라든가 아까 말한 자미로카이, 스튜어트 젠더가 쓰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냥 신스 베이스를 써보는 것도 그렇고, 80년대 음악 같은 거 신스 베이스 많이 들어가잖아요. 정말 다양하게 많은 거를 경험해 볼 때 이펙터가 베이스의 그 카테고리를 많이 열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거 트라이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브이로그 여기서 끝. 그럼 공간계는요? 공간계? 공간계? 말씀하시는 게 베이스가 너무 드라이하고 플랫한 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믹싱 단계죠? 믹싱 단계에서 해결이 되지. 베이스의 위치를 정하니까. 네, 그거를 연주자 입장에서 공간계를 추가로 자기가 먼저 먹여서 하는 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앨범을 만들 때는 그렇게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프로듀서로서의 어떤 자질이 있다면, 베이스가 주류가 되는 음반이라면 다른 악기들 다 깔아놓고 마지막에 베이스 멜로디 치고 마커스 밀러처럼 할 거 아니야. 근데 마커스 밀러가 M2 앨범을 낼 때는 되게 드라이하게 해서 베이스를 맨 앞에다 놨단 말이야. 파워 있는 거 들어오면. 근데 나중에 그 아프로디지아 같은 앨범 들어오면 베이스가 솔로 할 때 보면 되게 촉촉해. 그것도 리버브 딜레이 살짝 걸려 있지. 그래서 공간을 좀 더 주어서 이제 확산감을 좀 준 거지, 살아있는 느낌을. 그래서 리버브나 딜레이 같이 공간계를 쓰게 되면 베이스가 바로 귓전에 때리는 그 파괴력 있는 느낌은 아닌데, 그 대신 좀 더 정의감도 있고 좀 더 현장에 있는 느낌을 갖게 되지.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자고. 대표님, 근데요, 이거 오늘 스펙트럼 필터만 쓰신 거 아니에요? 너 스펙트럼만 썼지 오늘. 왜요? 어? 왜요? 귀찮잖아, 이거저거 다 하기. 하나로 해.